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유별 물가지수를 지출 목적별 소비자 물가지수와 가공 단계별 생산자 물가지수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사회는 오랫동안 공식기관이 만든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왔지만 각 시기의 물가지수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고 또 공식기관들은 20세기 이전의 물가지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가지수의 장기 시계열은 한국 경제사가들이 구축해온 가장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물가지수 산정 방식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현재 작성된 물가지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 두겠습니다. 물가지수로 이 시점 간의 화폐 가치 변동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시점 간의 소비자 바스켓의 구성이 거의 변화하지 않고 소비자 바스켓에 포함된 상품의 질도 크게 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바스켓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목으로 잡힌 상품의 질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상품의 질이 변화할 때에는 상품의 질의 가치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신상품이 출현할 때에는 그것의 비교 대상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신상품의 가격 변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상품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존의 제품을 보다 값싸게 대체하거나 또는 기존의 제품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능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폐의 가치를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러닝 바이 두잉과 러닝 바이 유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러닝 바이 두잉은 공정 혁신으로 동일한 제품의 제조 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물가지수로 포착되지만 러닝 바이 유징은 새로운 상품의 고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지수로 포착하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은 러닝 바이 유징에 의한 신상품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신상품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는 경제의 성과를 크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즉, 신상품의 고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기술 혁신을 포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능에 대해 어느 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데 1루멘시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의 추이나 1바이트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의 추이를 추적하는 것과 같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품의 고안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혁신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혁신 경제의 작동체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사가들은 공식기관들이 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물가 자료를 발굴하여 물가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역량을 현재 물가지수 산정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장기통계 2의 네 번째 강의로 한국의 장기통계 2의 네 번째로 수록된 물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자본과 부를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